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노선, 바로 대장 홍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접근성, 교통망 확충, 그리고 신도시 개발이 동시에 맞물린 핵심 노선이죠.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서부권 부동산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변화를 미리 읽고 어디에 투자 포인트가 숨어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다뤄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 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부천 지역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서울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지역의 교통 정체 해소와 교통 편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업의 진행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원종 홍대선이란 명칭으로 추진되어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은 부천 원종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추후에 부천 대장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대장 홍대선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된 노선이 최초의 노선인데요. 이 노선이 연장이 되면서 원정 홍대선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요. 2020년 7월에 현대건설이 민간 사업자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민자 적격성 조사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 2월 서울광역메트로 주식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 9월에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이제 착공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진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인천시에서 이 대장 홍대선을 인천 방향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인천시 계양구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서는 이 대장 홍대선을 계양역까지 연장하고자 내년 상반기에 계양역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간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 입구까지이고요. 그리고 총 연장은 20km 정도가 됩니다. 정거소는 정거장은 12개소이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2개월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차량은 중형 전철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4량짜리가 1편성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이 대장 홍대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9호선과 연결되어서 이 노선을 지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이 9호선은 강남으로 연결되고 5호선은 마포와 여의도, 마고, 그리고 김포공항, 그리고 2호선은 서울 도심권으로 연결이 되면서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봤을 때 이 대장 홍대선은 좀 주목할 만한 노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정거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제가 별표로 이렇게 정거장의 위치를 표기를 해놨고요. 이 위치는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곳이 부천 대장 공공주택 지구인데요. 이 백정거장은 이 대장지구의 이 서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부천 대장지구 안에는 이 두 개의 정거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천대장 지구는 2019년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5월에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총 면적은 345만 제곱미터, 약 104만 평 규모로 계획 인구는 4만 4천 명, 그리고 주택 1만 9천 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이곳이 대장지구고 지도를 좀 옮겨보면 네, 바로 이 서쪽에 있는 이곳 이게 굴포천인데요. 이 굴포천 건너편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이 대장 홍대선의 경우에는 이 대장지구만 연결되고 이 계양지구는 연결되지 않아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천시는 대장 홍대선의 청라 계양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계양구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최근 일단 사업부터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최근 실시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대장 홍대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거장의 위치를 조금 더 살펴보면 네, 보시다시피 이제 이 용도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이 백정거장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이 주거지 사이 사거리에 생기게 됩니다. 이 지역은 향후 대장지구의 상업 중심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1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1 정거장이 나오는데요. 자, 101 정거장은 이 대장지구의 동측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인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을 보면 101 정거장 밑으로는 자, 5종 군부대 이런 도시개발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측에는 부천 원종 공공주택지구도 있고, 그리고 이곳은 부천 대장 2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 아파트형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부천 대장지구의 교통 개선을 위해서 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종로라고 하는데요. 축소를 해보면 이 오종로 도로 확장 공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천 대장지구가 생기게 되면 이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니 그것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할 예정인데요. 도로가 확장돼서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곳이 바로 이제 남부순환로인데 이 일대는 현재도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배기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기 정거장은 바로 이곳인데요. 백일 정거장에서 이런 식으로 노선이 빠져서 배기 정거장으로 가게 됩니다. 배기 정거장도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배기 정거장에는 지하철역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해선 원종역입니다. 그래서 배기 정거장은 서해선 원종역 환승역으로 향후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지역입니다. 사실 이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파급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서해선이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지적 편집도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확대를 좀 해보면 지금 이렇게 붉은색 점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원종역 역세권 인근으로는 원종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 대장 홍대선이 개통이 되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시설, 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팔기 좋은 곳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집가 상승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용적률이 200에서 300%고요. 이 오른쪽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적률이 550에서 8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조금 더 줄여보면 지금 이 남쪽에 지나가고 있는 도로가 경인고속도로인데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 지역이 대장 홍대선도 개통을 하고 경인고속도로까지 지하가 된다면은 지역 내 변화가 아주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백이 정거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 상당수의 가로주택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 계신 분을 좀 뵈러 갔던 적이 있는데 이 부천에서는 가로주택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백삼 정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삼 정거장은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이곳에 백삼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도로는 이제 역곡로 대로변인데요. 이 역곡로 대로변에 백삼 정거장이 생기고 부천시의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즉 이제 부천시에는 총 3개의 정거장이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포공항에 의해 고도 제한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공항 주변 높이 제한 규정이 변경되면서 부천 일대의 고도 제한 완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정확한 규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 고도 제한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만큼 이 지역도 대장 홍대선의 개통과 고도 제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좋아질 지역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역곡로 기준으로 서측에 5개 정도의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사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부천을 벗어나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바로 여기가 백사 정거장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울 양천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화곡로 그 대로변에 이마트 보이시죠? 이 이마트 인근에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도를 조금 축소해서 보면 되네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화곡역까지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아니면 사실상 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이곳에 백사 정거장이 생기게 됨으로써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바로 화곡역에 가서 그 5호선을 환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좀 편리해지는 지역이 되겠죠. 이 백사 정거장 인근으로는 신월 5동 77과 72번지에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있습니다. 신월 5동 77번지는 정비계획 공람 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기다리고 있고요. 72번지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하고 있는데 2024년 3월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도 대장 홍대선이 생기는 만큼 주목해서 봐둘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배고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화곡역에 대장 홍대선 배고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대장 홍대선의 이제 두 번째 환승역이 되는 역이죠. 이곳에서는 이제 지하철 5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5호선을 통해서 지도를 좀 줄여야 되네요. 자, 5호선을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죠? 네. 여의도를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곡지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이 도심, 강남과 더불어서 3대 업무 지구이고요. 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 최대 업무 지역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본사 및 연구소 등이 밀집하고 있어서 현재도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대장 홍대선을 통해 5호선을 타고 이 두 지역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106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좀 확대를 해서 105 정거장에서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곳이 106 정거장인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강서구청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서구청 앞에 정거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울긋불긋한 것들이 이제 먹자골목 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상권이 활성화가 되었고, 이 인근 지역으로는 오피스텔, 주거시설 등 산업 및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살펴보면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네. 살펴보면 이 5호선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9호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딱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대장 홍대선을 통해서 양쪽에 모두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화면을 확대해서 아이고, 네, 너무 빨리 되네요. 네,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말에 마곡지구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에서는 이 강서구청 이전 부지를 공공복합 문화시설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 다른 개발 계획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두 개의 그 모아타운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대장 홍대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손쉽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107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이 도로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참 올라가는데요. 네, 바로 이곳이 대장 홍대선 107 정거장입니다. 위에 보이시면 9호선 가양역이 있는데요. 9호선 가양역과 환승이 되는 역입니다. 이 일대를 살펴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은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 건축 연한이 오래되어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9호선을 통해서 앞서서 봤었던 여의도, 마곡지구, 그리고 중요한 이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 여의도, 마곡지구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를 갈 수 있게 되냐면 대장 홍대선을 통해서 이제 중구 같은 서울 도심지로에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앞으로 서울의 3대 도심은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셈이죠. 다음은 이제 108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8 정거장은 이 가양대교 밑을 지나서 바로 이곳에 108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곳이 덕은지구인데요. 이 덕은지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서울이니까 여기도 서울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는 고양시입니다. 이 행정구역상 고양시에 위치는 하고 있는데 서울과 바로 연접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이곳은 그동안 이제 철도 교통망이 없어서 교통이 다소 불편했던 지역인데 대장 홍대선이 생기면서 바로 이제 2호선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107 정거장 같은 경우가 가양역이었잖아요. 네. 한 정거장만 가면 가양역을 통해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뒤에서 좀 보긴 하겠는데 이 대장 홍대선이 여기 보이시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여기가 이제 지하철 6호선과 공항선, 경의중앙선이 환승되는 역인데요. 이 역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덕은지구 앞쪽으로 가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108 정거장 인근으로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이 이제 국방대 부지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이곳은 부지 면적이 약 33만 2천 제곱미터로서 현재는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위성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황량한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린벨트를 푼 뒤에 주거와 업무 시설을 넣을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계획에 따르면은 총 인구 6,600명에 약 2,579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8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덕원지구뿐만 아니라 향후에 생기게 될 이 도시개발 구역지에 있는 그 수요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을 대비해서 정거장이 생기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백구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가다가 네, 여기서 꺾죠. 네, 꺾어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곳에 대장 홍대선이 생기는데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쯤에 대장 홍대선 백구 정거장이 생기는 건데요. 이 백구 정거장은 상암 택지개발지구의 중심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DMC 홍보관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뭐 그 앞이라고 하네요. 네. 보시면 이 북쪽에는 지금 일반 상업 지역으로서 업무 시설들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상암 월드컵 2단지와 4단지가 있습니다. 이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월드컵 단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하는 단지인데요. 대장 홍대선이 착공을 한다면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생각이 되고, 또 역시 이 월드컵 파크 2단지 같은 경우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눈여겨볼 만한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수색역 앞이라고 보이시는데 이곳이 굉장히 큰 개발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색역 차량기지 복합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상암 DMC에서부터 이 수색역까지 약 1.5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5km가 되는데요. 이 긴 부지가 약 4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차량 기지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 북쪽과 남쪽을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향후에 이제 개발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일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으로 좀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일대를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에 시간이 좀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부터 나왔던 사업인데요. 아직 진행이 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차량 기지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전 계획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차량 기지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전 사업이 무산되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수색역 이 복합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항상 이 거론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들, 뭐 상가라든지 뭐 이런 뭐 주택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도 이 수색역 차량 기지가 개발이 된다면 같이 이제 굉장히 수혜를 볼 만한 지역인데, 워낙 이 사업이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이 지역도 이제 덩달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수색역 차량 기지가 이제 이전이 될 것 같다, 뭐 어느 지역과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10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0 정거장은 이 도로를 따라, 이게 월드컵 북로인데요. 북로를 따라서 여기 보면 또 재건축 성산시장도 있네요. 네, 쭉 내려가다 보면 네, 바로 내부 순환로를 지나서 이곳에 110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 홍대나 뭐 연남동 이런 데를 가셨을 때 얼핏 들릴 수도 있던 지역인데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동네가 조용합니다. 네, 지도를 좀 줄여보면 네, 이곳이 이제 홍대와 연남동 일대인데 여기와 뭐 거리가 좀 있다면 있지만 또 그렇게 먼 것은 또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지금 이곳이 이제 월드컵 그 북로변인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는 이렇게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 이면은 전부 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는 좀 많이 조용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개발 계획은 이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성산동 160-4 모아타운이 있는 곳입니다. 4개의 모아주택 지역을 모아서 하는 사업으로 총 2,336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 2024년 2월에 관리계획이 승인 및 지형 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구역 중 1구역이 올해 7월에 그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110 정거장 일대도 결국은 향후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만큼 개발 압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용한 동네인 만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 정거장인 홍대 입구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쭉 내려가면 이제 홍대 입구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대략 이쯤에 이제 대장 홍대선이 111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과 환승이 되고요. 이 홍대 입구역에서 환승을 해서 서울 도심지 2호선을 타고 시청이나 이런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장 홍대선의 노선과 정거장별 개발 계획, 그리고 주변 지역의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노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이 서부권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노선이 될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이 노선이 뚫리게 되면 결국 집값과 땅값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준비한 사람과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시세로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 방향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 방향을 대장 홍대선이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